네, 원장님께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관절염 초기에는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주사요법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음, 중기 이상의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지만 네. 연골판 파열한 동반한 경우가 많아서 음, 관절경을 통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나 자갈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음,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휜 다리를 교정해 있는 절골술을 한다거나 무릎의 압력을 분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관절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손실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원장님,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고 싶긴 하지만 당장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급한 대로 파스를 많이 붙이시는데 이런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약물 요법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소염 진통제인데요. 네. 진통소염제는 관절의 국소적인 염증 및 통증을 완화시킴으로써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진통소염제는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흔히 관절약이라고 하면 독하다고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적절한 약물 치료로서 통증을 증감시키고 그리고 운동 치료로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관절염 음. 치료에도 중요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소에 붙이는 파스도 초기에는 제한적인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 치료는 뼈 주사를 말하는 건가요? 예. 주사 치료의 방법에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하이알루론산 성분의 주사요법이 있는데요. 네. 흔히 일반인들이 뼈 주사라고 말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요법은 강한 소염 진동 효과를 가진 주사제입니다. 음, 관절염은 대부분의 염증 및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감염이라든지 골괴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하이알루론산 주사가 있는데 이것은 관절액의 주요 성분입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연골을 음. 보호하면서 윤활 작용을 가진 성분을 관절 내에 주사를 하여서 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연골을 보호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중기 이상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 하셨는데요. 이게 인공관절 수술을 말하는 건가요? 예.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는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도 네. 관절 내시경 수술 그리고 음, 절골술이 있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흔히 수술을 한다고 하면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요. 네. 중기 관절염에서는 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상처가 작게 남으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회복과 짧은 입원 기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을 보시게 되면 지금 소견을 보시는데 떨어진 연골의 조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절 무릎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정리하고 나면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골술의 경우에는 65세 이하에서 활동적인 연령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체중이 가해지는 부위를 옮김으로써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자기 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수술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회복도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물이나 운동 치료에 효과가 없는 중기의 경우에 시행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 밑에 1cm 미만의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아주 작은 특수 카메라를 넣고 관절 속을 직접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관절 내의 병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수술 이후에 상대적으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면서 재활치료 기간 동안 짧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음, 다음은 초기 관절염 환자의 관절 내시경 소견으로서 사진을 보시면 관절 연골이 헤어져 있으면서 실처럼 풀려있고 매끈하지 않고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관절염 환자의 사진인데요. 관절의 연골이 정상의 연골에 비해서 많이 손상되어서 뼈가 노출되어 있고 연골판의 파열 소견도 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무릎 관절염 초기 증상 시에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술인가요? 예, 말기 관절염이 아닌 환자에서 연골만 함몰되듯이 결손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연골을 이식하여서 6주가량 보행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 6주 정도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연골이 복원되어서 관절 운동이 회복되고 통증이 회전되는 치료도 있습니다. 말기가 아닌 경우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음. 흔히 사진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함몰이 되어 있는 경우에 줄기세포를 이식하여서 수술을 하게 되면 6주 이후에 다시 연골이 복원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각종 관절염 또는 외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관절이 정상적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는 수술입니다. 손상된 뼈나 연골을 제거하고 특수 재질로 제작된 인공적인 관절로 교체하는 수술로서 최근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인데요. 네. 관절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인공관절 전체환술이 있고 관절의 일부분을 교체하는 인공관절 부분 체환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무엇보다도 뼈의 두께와 위치를 확인하여서 정확한 각도와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에 따라서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수술 이후에 인공관절의 마모도가 적고 사용기간이 늘어나면서 환자는 불편함 없이 관절을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와 함께 여러 첨단기기들을 적당히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인공관절의 제작 기술도 많이 발전하여서 환자의 성별과 체형에 맞는 맞춤 인공관절로 각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인공관절 기구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오래 본인의 무릎과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관절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인공관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공관절 부분 제한술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관절의 한쪽 부분만 달아서는 경우에 그 부분만 인공관절만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 수술의 장점으로서는 피부 절개가 7에서 9cm 정도로 작고요. 연부 조직의 손상이 적게 되겠습니다. 정상이 있는 부분만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조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공무릎관절 부분 치환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관절 내시경 사진상에서 내측 연골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뼈가 노출되어서 안쪽만 무릎관절 부분 치환술을 한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공관절 전 치환술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이르게 되면 관절이 전체적으로 닳아서 통증이 너무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안쪽에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가 많이 닳아 있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어서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관절이 붓고 구부러지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좌측은 관절염이 더 진행되어서 뼈가 심하게 소실되어서 수술 시에 다른 금속을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되고 그 결과 재활 치료가 다소 더 힘든 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아무래도 인공관절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요? 네, 평균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하는 기간은 대략 2주 내외이고 개인차가 있지만 수술 후 며칠 안으로 디디고 서서 화장실을 가실 수 있으면 수술 이후에 2, 3일 뒤에는 조금씩 각도를 올려가면서 무릎의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는 물리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개 2주 정도가 되면 봉합살을 제거하고 보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에 초기 관절 운동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통증이 남아있는 초기부터 관절 운동을 점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설관절 자체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재활 치료가 잘 시행된 환자일수록 통증 없이 장기간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고령인 경우에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관절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다른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인공으로 된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인데요. 다시 말해서 최후의 수단인 셈입니다. 환자분의 나이와 여러 가지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정해지는 것은 없지만 대개 65세 전후로 관절염이 사기 말기인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고령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에서도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고 상태가 허락한다면 90대에서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0대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치료법인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절골술은 어떤 치료인가요? 휜다리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리가 휘어진 O자형 다리 환자들에게서 절골술을 통해서 휜 다리를 바르게 교정해서 관절염이 있는 무릎 관절의 안쪽에 집중되어 있는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수술입니다. 내반슬, 즉 O자형 다리에서 정도가 심하고 관절 안쪽에 통증을 느끼는 중년의 휜 다리 환자의 교정을 위해서도 시도할 수 있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O자로 되어 있으면서 체중이 안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염이 빨리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랫다리 상부에서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통증도 줄고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휘기도 하는군요. 예, 선천적으로 네. 다리 모양도 휘어져 있는 분들이 관절염도 진행이 빠르고 네. 또 통증도 있기 때문에 절골술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다리 모양도 발라지고 통증도 줄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재발의 위험성은 없나요? 어차피 이 휜다리 교정술도 중년 이후에 하게 되고 네. 예, 수술 자체로서 다시 뭐 몇 년 만에 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적당한 체중을 넘지 않아야 하면서 네. 의자 생활이라든지 적당한 신발 선택을 통해서 무릎에 부하가 가지 않게 하고 무릎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관절에 부하가 되지 않는 운동, 즉 수영이나 평지 걷기 등의 운동을 통해서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심한 등산이라든지 장시간 쪼그려 앉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은 무릎에 좋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뿐 아니라 이 무릎 관절을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노화에 생기는 당연한 통증으로 생각하시거나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등을 통해서 원인별, 증상별로 환자에게 적절한 맞춤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을 참고 견디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100세 시대의 노년을 즐겁고 활기차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100세 시대 활기차게 즐기시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